스페셜 토크 코너입니다. 시장에서는 월드컵 수혜주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다들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이 있는지 스타인베스트먼트 윤동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개막이 됐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어떤 기업들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드컵 수혜주가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서로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저도 한국인입니다만은 이번에 저희가 월드컵을 8강이나 4강 이걸 다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좀 희박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축구를 2002년도엔 잘해가지고 4강, 8강 갔었는데 지금은 갈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선수단도 그렇고 열정이 없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듯이 월드컵 수혜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한물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수혜주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월드컵 수혜주 말고도 같이 엮여가지고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를 오늘 내일 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월드컵 수혜주로 과거에 이런 종목이 많이 갔다는 걸 보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4년 후에 아니면 가까운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이럴 때 어떤 종목이 갈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스포츠 올림픽이 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간다라는 걸 좀 눈여겨보시고 트레이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시장에서는 소위 꾼들이라는 분들이 이미 월드컵 수혜주로 한탕하고 나가셨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실제로 한 번 더 기회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지 그런 분들이 붙을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도 비슷한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를 했을 때 안철수 주도 그렇고 정몽준 주도 그렇고 두 종목 자체가 모두 다 테마성을 형성해서 전날까지 가파르게 갔었죠. 그러면 다음날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다음날 박원순 시장이 갔나? 안 갔습니다. 결국은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발표가 하면 주가는 급락하기 마련인데 월드컵 수혜주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월드컵이 개막할 시즌에 맞춰가지고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보면 개막한 다음에 아니면 개막하는 시즌에 맞춰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에 온 시점이 오면 그때 좀 매수를 해가지고 좀 상승하는 여력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좀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좀 안정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 올 때 다시 한번 사셔도 시세 차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종목들은 뭔지 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뭘 알아볼까요?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월드컵 수혜로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보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먹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면서는 마음껏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기업들, 먹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보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LG전자를 들 수 있습니다. LG전자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월드컵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G3 좀 대박 났죠. 대박 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묶어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월드컵으로 안 된다. G3가 잘 팔리니까 주가가 상승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점이 이제 58,000원대 형성됐다가 지금 78,000원, 9,000원, 8만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LG전자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09년도에 휴대폰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에 합류를 못했었죠. 그래가지고 6,540억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G3가 출고한 지 5일 만에 10만 대를 국내에서 10만 대를 판매를 했었고 G2 같은 경우는 국내에 과거에 650만 대 판매했었는데 이번에 G3 같은 경우는 갤럭시 S5나 아니면 아이폰 4S 같이 대세에 합류가 돼서 회사에서 측정하기에는 1,300만 대 정도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분기 같은 경우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고가 스마트폰 시장 개념보다는 좀 중저가 개념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북미와 유럽, 중남미 이쪽으로 조금 판매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4분기 만에 어떻게 보면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LG전자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백색가전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더 좋을 수도 있고 LG전자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의 마음인데 네. 백색가전 하면 LG전자에 대한 뭐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백색가전 부분에 대해서는 LG전자는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5년 만에 2조를 다시 탈환합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LG전자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가랑 종목 자체가 모든 게 그렇듯이 좋은 것만 있으면 되게 좋은데 단점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밸런싱을 잘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률 예상률이 3.5%예요. 네. 순이익률이 1.8%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기업 자체에서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2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3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LG전자는 애플과 삼성 이 선도주자 빼고 중국 그 좀 저가 핸드폰 사업에 좀 동참돼서 가격 경쟁력 사이에 좀 끼어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이 조금 악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백색가전, TV 매출 과거에 PDP에서 지금 LCD 넘어갔는데 TV 부분 매출의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보다는 G3에 대한 뭐 판매가 좀 증가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부분, G3 판매 부분, 그리고 백색가전 판매 부분, 그리고 TV가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 월드컵과 관련된 보는 사람들에 대한 판매 부분이 증가되기, 투자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한 LG전자의 좀 주가는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주가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괜찮습니다. 기관도 네. 뭐 쌍끌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눌림목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대형주죠. 쉽게 말해서 코스피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급락이 없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코스닥에 등재되어 있는 올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많기 때문에 좀 피드백을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트레이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6월 10일자죠. KBS 방송 프로를 송치한다는 보도 때문에 장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뭐 상한가에 마감을 못했죠. 11.47%가에 마감을 했었는데 네. 예전에 올라가고 보이고 있네요. 10일 날 올라갔다 내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와 매우 좀 근접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개인이 방송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지하철 가면 사람들이 개인 방송 많이 보잖아요. 네. 그게 거의 다 아프리카 TV에서 송출한 방송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렇다 보니 테마성 같은 분위기가 얼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수혜주나 아니면 평창 동계올림픽 네. 이런 스포츠와 관련된 뭐 시즌이 도래가 되면 네. 여지없이 주가는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다 하락하는 폭이 크니까 사측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TV 그 방송 사업 말고도 뭐 모바일 게임 산업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는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매출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이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에 만약에 많이 급등을 했다면 다음 시즌에 평창도 있고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스포츠 시즌에 맞춰가지고 조금 눈여겨보시면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한번 누리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아프리카 TV도 좀 관심 있게 이번 시즌에서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번으로는 요즘 경영권 분쟁으로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신일산업이라는 기업 꼽아주셨어요. 네, 이 기업은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갖고 나오셨나요? 이 기업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데 시가총액이 뭐 1,200억, 1,3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원래는 뭐 한 1,000원 선이었으니까 지금 2,500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시가총액이 한 500밖에 안 되겠죠. 근데 대주주 지분이 10%대밖에 안 됩니다. 네. 그건 뭐 고작 해야 50억인데. 네. 그러니까 대주주와 황귀남 씨. 그렇죠. 황기남 씨 네. 대주주와 50억 가지고 있는 이거 슈퍼게임이라 해야 되나 네. 뭐 개인 투자자라는 적당한 네. 게 맞는 것 같네요. 개인 투자자와 어떻게 보면 지분 구조 경쟁 싸움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주가가 1,000원대부터 2,5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만약에 대주주 지분 경쟁, 경영권 지분이 뭐 경쟁 싸움이 없다고 치면 신일사업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선풍기 만드는 회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여름에 덥대죠. 10년 이래 최대의 더위가 온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 엘니뇨가 가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짧게 수익 내고 나오신다 생각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데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5% 수익 내고 나왔으면 다음날 뭐 예를 들어 상한가를 갔다. 네. 그럼 그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5% 수익은 5%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아 내일도 15% 먹을 걸 못 먹었네. 네. 그럼 합치면 20%인데 이 생각을 가지면 네. 다음날 하한가를 받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휘둘리시는 전략 홈런보다는 1루타, 2루타를 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1,000원대부터 2,500원, 6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0원 선으로 다시 밀렸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구간인데 네. 만약에 주가가 2,000원 선에 좀 온다고 치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2,000원 선이 다시 한번 터치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잡아가지고 주가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2,300원 선,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시는 전략보다는 2,000원이 오면 좀 관심을 가져가시고 좀 트레이드 하신 전략이 네.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 수익을 내고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개각 인사를 단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문들 몇 면을 좀 살펴보고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부 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 TV 사장이고요. SBS 앵커 출신이고 SBS 보도국 국제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미래창조부 장관에는 최양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시네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지내셨고 한국산업융합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는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이면서 새누리당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는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가 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17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도 역임을 했었네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이기권 전 노동부 차관이 기용이 됐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십니다. 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네, 이렇게 개각이 단행이 됐네요. 한 중폭으로 이렇게 좀 개각 단행이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또 형성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저희 원래 하던 대로 먹는 수혜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하림과 마니커, 하이트 진로, 롯데쇼핑, 이마트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꼭 집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꼭 집어서요?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롯데쇼핑이랑 이마트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누리고 나가시겠다. 네. 그러시는 분들은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종목에도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이제 하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닭고기 하면 거의 하림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게 네.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도계 쪽 기준으로 1위 점유율 1위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주가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선반영하고 있듯이 최근 6개월간 주가 상승률을 보면 동우는 23% 상승했고요. 마니커는 25%, 하림은 39%를 좀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월드컵 수혜주일 수도 있지만요. 네. 어떻게 보면 명맥히 따지면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조류 독감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보면 적자를 좀 기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다음에 월드컵 테마주로 좀 엮여가지고 주가를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저성장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력은 없죠. 네. 특별한 기술력은 없기 때문에 장기간 저성장 산업,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낮게 형성되는 저성장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림이랑 마니커 같은 경우는 월드컵 수혜와 연결시켜가지고 치맥을 많이 먹게 되면 조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치킨 먹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조금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워낙 이제 별그대라든지 뭐 이제 해외 수출도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싸이의 뭐 어떤 뭐 신곡 발표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월드컵이 안 되면 딴 걸로 엮여서 네. 갈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하이트 진로를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종목 중에서는 롯데쇼핑을 추천드리고 네. 이마트를 추천드린 이유가,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소주도 생산하고 맥주도 생산하는 이 음료를 생산하는, 취음료를 생산하는 업체이긴 한데, 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이마트나 뭐 이런 이마트나 뭐 그런 마트를 좀 가게 되면 수입 맥주가 많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짝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롯데쇼핑과 이마트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밀리면 사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28만 원 오시면 무조건 매수하셔가지고 한 2년 가지고 계시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의 BPS죠. 네. BPS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기본이 된 회사라고 개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 주옥 같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 특집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 선전 기원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